이제 현대제국주의의 좀 특징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국 패권이 추락하는 과정, 그리고 다극화의 경영성의 성격, 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이런 미국 패권이 약화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적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 먼저 냉전 붕괴에 미국 중심의 국제분업 체계가 동의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1차 대전에 국제연맹을 했다가 미국 고리집 때문에 실패했죠. 2차 대전에서는 국제연합을 해서 스탈린과 루즈벨트가 미소가 세계를 운영하는 거를 합의봤죠. 그게 오늘날 유엔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야말로 이제 미소를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죠. 상임 이사국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가 유대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소련 붕괴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미국하고 친하고 싶었어요. 다. 푸틴은 엘치프메나 푸틴도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었고 나토에 가입했지만 미국이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거부당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선택을 받았죠. 그 이유는 바로 일본과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과 독일 대신에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선택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쭉 가져온 겁니다. 결국은 계속 지속되지만은 신자유 체제, 세계 분업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은 중국이 받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극화냐 이렇게 볼 때 먼저 저는 이 극이라는 거를 이 다극화의 주체 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자가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 이 3자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고 냉전 붕괴 이후에 냉전 시대에도 소련과 중국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미국이 그걸 파고 들어왔는데 그 최근에 뭐 이제 중국의 부상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극화냐 할 때 저는 인도가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인도가 대두함으로써 진정한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없는 미중러의 관계는 냉전의 산물이죠. 냉전의 잔존물이고 진영 논리로 따지면 과거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영 논리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다자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이라 하면은 여기서는 국가 정도의 정치, 경제적인 밀집적 범주가 같아야 되는데 이 브릭스나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으나 과거의 비동맹이 마치 미국과 소련에 대등할 수 있는 하나의 극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는 미국 패권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양상이지만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등한 관점 하나의 극으로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도가 그 부상을 해서 지금의 인도가 부족하지만 인도의 부상으로서 진정한 다극화지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다극화할 수 없다. 오히려 그거는 소련 시대 크루시프의 미소 평화 공존론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가 공동으로 번역하자. 사실은 중국의 본심이 그거죠.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은 이상 미국과 공동 번영하. 이게 다극화의 내용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이 다극화를 반미전선으로 과대하게 평가하면서 여기 안에 이제 다극화의 성격에 대한 논쟁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중국, 인도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극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일국 중심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다극화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정책을 일부 철회해서 세계 분업 체제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타협을 온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평화 공존할 생각이지 미국과 대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이 다극화를 하나의 반미전선의 장기적인 체제로 본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미국과 반미적인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과 전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러시아를 이렇게 산업 기반적으로는 도와주지만 군사적으로는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중국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생각은 여전히 미국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는 미국과 공동 변형, 크루시초프가 마치 미소 평화공존하듯이 미국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서 미국의 본질적인 이해를 해치지 않고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때까지 중국과 미국이 같이 번영하겠다 이런 거지 무슨 반미전선을 해서 뭐 다극화의 중심을 서겠다 그런 의사는 중국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구도에서 이 다극화의 성격이죠. 다극화의 성격에서 우리가 이거를 각각의 입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도에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극화의 성격이 우리 김정호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견제하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다극화 추세가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자체가 이 다극화라는 게 특히 중국의 입장이 미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사태 보더라도 북과 러시아는 긴밀하게 협력하는데 오히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북과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동맹의 형태에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거리를 두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다자구도에서 각각의 국가들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일치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러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중국은 아까 말했지만 대만과 같은 이러한 특수 상황이 아니면 미국과 전쟁이든 혹은 대놓고 경쟁할 그런 의사가 지금 없는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힘을 계속 축적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코리아의 전략에서는 볼 때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디커플링 했었죠. 동맹을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디리스킹이죠. 뭐냐면은 저부가 가치 산업은 중국이 니네 계속해. 우리는 고부가치 산업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장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사상 최대의 교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끼리는 아주 여전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한정된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나름대로 이 세계 분업 체제를 조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은 미국과 협력 체제로 가겠죠. 러시아마저도 미국과 협력을 원하지 미국과 대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극화 체제를 마치 그 미국에 대한 반미 전선이라는 축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갔다가는 심하게 말하면 뒤통수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다만 우리는 김정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견제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고 이러한 사강 중심의 블록화로 나타난다면은 우리는 되게 난처하죠. 미국 편에 수도 없고 중국 편에도 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있는데 안보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거죠. 한미동맹 문제와 그다음에 북핵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경제 문제는 지금 중국과의 무역 교역 규모가 일본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 중국에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돼 있지만 기존의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중국 편에 들 수도 없고 미국 편에 들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당장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다원화 추세를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종속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균형을 잇고 나름대로 이 자주적인 기반이 있을 때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이 코리아도 이제 공동 번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그카가 미국 패권의 추락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한 신재길 동지가 말한 것처럼 블록 구성의 형태로 나갈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문제로 갈 경우는 더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또 이제 특히 중국의 역할이 제대로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간단히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끝. 예.